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요. 여름은 여름답게 덥고 겨울은 겨울답게 춥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16살 된 남자 중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곧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외동아들에 대한 사연 하나 보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만나지 않고 있어요. 아이 성씨도 엄마 성씨 따라 새로 바꾸었습니다. 아이 엄마 직장일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부터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생이 돼서는 집에서 점점 반항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에게 폭력을 가해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 교육도 받고 돈도 물어주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곧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이도 부모도 공부는 이미 포기했고 아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고 딱히 말은 안 하는데 요리에 관심이 있고 감도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한 번씩 해줄 때 보면 남자아이 치고는 맛있게 잘한다고 합니다. 사실 천주교 집안이어서 아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주교 신부님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그 과정을 버틸 수 없어 보입니다. 이기호 선생님이 분석하시기에 아이의 사주로는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학생이 신사년 신축월 병술일 갑오시에 태어났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그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토기운이 강합니다.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해요.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다는 거, 이 점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부모 복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했으니까 부모가 이혼했고 아버지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고 오히려 성까지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가 부인이 그 아이 성까지 바꿔버리면 그럼 나중에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원래 문화대로 성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은 아들 성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아예 끝장을 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성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그 부모 복이면 부모 복, 혹은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관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어해 줄 만한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 관성운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날 잡아주는 거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 관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지장간에는 하나가 있네요. 개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술토하고 축토가 축술 형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술토 안에는 그 지장간에 무정신이 있고 축토 안에는 기신계가 있는데 술토 안에 있는 정화하고 축토 안에 있는 개수하고 정계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 관성운이 대단히 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관성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이제 학교는 나간다 그래요. 학교를 뭐 안 나가거나 이런 건 없고, 사고는 가끔 치고 그러는데, 학교는 나가고 공부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요리에 좀 소질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거고, 얘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요리를 배우는 곳에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요. 지금 이 아이가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상간혼이라는 것이요, 직업적으로 볼 때 요리사와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식신혼이라는 게 먹을 식자잖아요. 그리고 요리라는 것도 예술가들처럼 창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노래하는 사람들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것도요,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그 요리사의 손에 의해서 다른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머리를 써서 얼마든지 새로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이 중요하고 또 손놀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간혼이 강한 이 아이에게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장생활보다는 그 전문직이 낫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요리학교에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이쪽에 소질이 많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고, 내가 이쪽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리 쪽으로 보내는 거, 이쪽을 이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이제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런 나이인데,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사고도 치고 그러고 싶은 나이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들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도 없는 애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봤자 공부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갔다가 자기가 아주 흥미를 느끼는 곳에 보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애들은 요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그 관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줄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하는 일 그 자체가 아이에게 그 관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재성운이 지금 연주하고 월주에 있잖아요. 이 아이는 결혼을 좀 일찍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요리사가 돼서 일찍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죠. 결혼을 일찍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기예대운에, 그러니까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요,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술대운, 정유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혼은 무술대운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 기예대운에 하는 건 너무 빠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겠다 그래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 병술일주에서 술토하고 축토하고 이제 축술 형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혼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결혼은 34살 전에 그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26살 때가 이제 미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23살 때가 진토가 들어옵니다. 이때 운이 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를 피하고 27이나 28살 이때쯤에, 그리고 29살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빨리
학교에 이제 그런 직업 학교에 들어가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들어오면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운에서는 54세서부터 63세에 이제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그 대운에서는 늦게 들어오는데요. 1년운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14살 때가 그러니까 안 좋았다고 봐야죠. 14살 때. 그리고 17, 18, 19이 3년간은 17살 때가 별로 안 좋고요. 그 18살, 19살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학교에 만약에 가갖고요. 학교를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대운으로 봤을 때 혹은 1년운으로 봤을 때 아이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다가 뭐 안 나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자기 아이를 이제 그 잘 설득을 해가지고 유리하는 쪽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운을 보면은요. 월운이 현재 6월달이 병월이고 7월달이 정묘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달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6살 된 어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의 그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실전사주 분석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게 문제아들이 많죠.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뭐 별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 부모가 안 좋은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금술 좋게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의 기본은 부부간의 화합,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